여러분, 한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완전 최첨단 미래 사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새로운 혁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분위기가 완전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왜 혹한기를 넘어서 빙하기라는 말까지 듣게 됐는지 그 차가운 현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열 세계 최고지. IT 인프라 말할 것도 없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스타트업 불모지라는 이런 좀 슬픈 꼬리표가 붙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보면 현실이 아주 그냥 확 와닿습니다. 지난 4년간 미국에서는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무려 229개가 나왔어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요? 딱 두 곳. 네, 단 두 곳입니다. 229대 2. 이 압도적인 차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유니콘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을 말하는 겁니다. 뭐랄까, 스타트업계의 성공의 아이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전 세계로 넓혀서 보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전 세계 유니콘의 70% 이상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한국의 비중은 고작 1% 정도예요. 아니,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라는 위상에 비하면 너무 좀 초라한 성적표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앞으로 유니콘이 될 만한 후보들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알려면요, 한국 사회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어떤 두려움의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바로 이때 생겨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70년대, 80년대에는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다. 이게 성공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 신화가 와르르 무너졌고요. 또 2000년대 초반에는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벤처는 도박이다. 이런 인식이 박혀버렸죠. 이 두 번의 거대한 충격이 한국 사회 전체를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가 되게 재밌는 지표로 나타나는데요. 예전에는 최고의 배우작감 1순위가 대기업 직원이었다면 이 위기들 이후에는 순위 밖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공무원, 교사, 의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사회 전체가 리스크를 얼마나 싫어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하면 값진 경험했네, 다음엔 더 잘하겠지 하면서 일종의 훈장처럼 여겨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창업에 실패했다? 그건 그냥 경력 끝, 사회적인 낙인, 그리고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재도전이라는 기회 자체가 사실상 없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그냥 막연한 느낌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인의 92%가 창업 실패는 곧 개인 파산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이런 사회에서 누가 겁 없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겠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문화나 사람들 인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예 혁신을 가로막도록 어쩌면 멈추게 하려고 설계된 건가 싶을 정도의 제도적인 장벽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이 규제 방식의 차이인데요.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법에 허용된다고 쓰여 있는 것만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 나와도 관련 법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죠. 반면에 대부분의 혁신적인 나라들은 네거티브 규제를 쓰거든요. 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빼고는 다 해봐라, 이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혁신의 속도를 완전히 갈라놓는 겁니다. 규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업자가 회사 빚을 개인적으로 다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 제도 때문에 실패에 대한 공포가 훨씬 커지고요. 또 한 번 사람을 뽑으면 해고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대기업들은 잘 나가는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보다는 그냥 비슷하게 베껴서 만드는 걸 더 선호하죠.
상황이 이러니까 똑똑한 창업가들이 아예 본사를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해외로 옮겨버리는 플립 현상이 생기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한국의 현실이 좀 많이 암울하게 느껴지죠. 근데요, 만약에 이 모든 판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과연 이 AI가 이 단단한 얼음벽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AI 클로드를 만든 회사죠. 엔스로픽의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1인 기업도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짜리 회사로 클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전처럼 어마어마한 돈이랑 수많은 직원이 있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낡은 규칙이 이제 깨지고 있다는 선언인 겁니다. 이걸 좀 비교해보면요. 과거의 창업은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 말 그대로 무거운 창업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 개인 파산까지 각오해야 했죠. 근데 AI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심지어는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가벼운 창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비교도 안 되게 작아진 거죠. 이게 그냥 미래엔 그럴 것이다 하는 예측이 아닙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1인 창업가 비중이 2배 이상으로 확 늘었습니다. 기술이 창업의 문턱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낮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이 창업을 민주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창업은 더 이상 내 인생 전부를 거는 도박이 아니에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이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AI가 열어젖힌 이 새로운 시대는요, 한국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또 엄청난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전에 우리가 잘했던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빠른 추격자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AI 시대는 누가 먼저 만들어 놓은 길을 빨리 쫓아가는 경주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맨 처음 만들어내는 탐험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최초가 되지 않으면 최고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보세요. 기술이 창업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리스크라는 벽을 지금 허물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한국에게 넘어온 거죠. 과거의 그 두려움에 갇혀서 이 엄청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꽁꽁 묶고 있던 낡은 규칙들을 과감히 깨부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 선택에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